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5월 16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봄비가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역별로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활에 안전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방송 시작 초반에 먼저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엔진 라이브를 맡아서 진행한 지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동안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무엇보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하는 우리의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데 있어서 매우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을 떠난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오늘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그러니까 대선 투표가 있기까지 대통령 선거 기간 2주 동안 잠시 휴방을 하겠습니다. 뉴스엔진은 계속 되고요. 아침 9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제가 진행하는 프로만 2주 동안만 휴방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엔진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보통 아침 한 6시쯤 일어납니다. 6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을 쭉 다 봅니다. 기사를 보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논평을 할까, 어떤 소식을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그 누구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일일 이재명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최근 일주일 열흘 동안 제 방송을 돌이켜보니 그렇게 MDMK였던 이재명이 덜 이상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게 됐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와 친윤, 쌍권, 지도부가 하는 것들을 보니 이재명 후보가 덜 이상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깨연님 말씀처럼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방송을 쭉 해온 거를 돌이켜보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재명의 어떤 사법, 장악, 그리고 대법관 청문회, 특검 그런 문제들 계속 비판해 오긴 했지만 그런 비판을 하는 와중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친윤과 주류 세력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나요? 여러분 눈에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 안 믿잖아요.
지금 고성국과 배승희 이런 유튜버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아마 견강부회해서 방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 뭐 박빙은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여론조사 결과 지금은 뭐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20% 차이로 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부정선거 얘기할 겁니다. 빌드업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상식과 이성과 합리가 어느샌가부터 국민의힘 안에서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당을 싹 바꿔놓겠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얼굴 마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방송을 하다 보면 김문수 후보와 민주당 김문주 후보를 또 국민의힘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친윤과 주류 세력들을 이재명 후보만큼 비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이 비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덜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요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다 보니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 총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유로운 신분이었다면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주 동안 선거가 열심히 됩니다. 그리고 친한계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계 위원장들, 이분들은 하기 싫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국민의힘이라는 배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소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덜 부담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남은 2주 동안 방송을 계속한다면 대선 기간 내내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는 기득권, 주류, 친윤, 권성동, 권영세, 박수영, 신동욱 이런 사람들을 매일 비판할 것 같아요. 제가 박수영 의원한테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54명의 명단 공개해달라고. 계속 비판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하는 비판이 어느새 빌미가 되어서 내부 총질이다, 배신자다, 그런 이야기를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심경이지만 2주 동안만 뉴스엔진 라이브에서 잠깐 떠나 있겠습니다. 과거에 뭐 일제시대나 아니면 조선왕조 시대에도 왕이 잘못할 때 그 문사들이, 선비들이 절피라는 심경으로 제가 2주 동안만 라이브에서 떠나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즉각적인 논평은 최대한 자제를 할 것입니다만 성만TV에서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하듯이 이렇게 1시간 동안 논평을 하면서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 비전, 그런 이야기들을 성만TV에서는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하던 것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논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어제 JTBC가 특종을 보도했죠. 그리고 JTBC 보도에 이어서 동아일보도 추가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26분 전에,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한 다음이 아니고 그 전에 도착을 해서 있기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요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아마 한 7시경에 JTBC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 5시 반쯤에 성만TV에서 속보를 올렸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시 22분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11시 22분은 어떤 때냐면 전화 통화가 끝난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모일 것이냐 당사로 모일 것이냐를 놓고 계속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시에 계속 국회로 와달라고 했어요.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왜냐하면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를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원들 단체방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참 이것도 모순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단체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적인 단톡방, 그러니까 사적인 거 말고요. 만약에 제가 뭐 어느 파트 영업부에 있어요. 영업 일부에 있어요. 영업 일부에 있으면 영업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위한 이야기를 전파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그런 소통을 하려면 영업부장이 있고 뭐 영업 뭐 차장, 과장이 있고 대리 있고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톡방에 영업부장이 안 들어 있습니까? 물론 부장님이 계시면은 우리 단톡방에서 이야기하기가 불편하니까 부장님 빼고 우리끼리 따로 단톡방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업무를 위한 공간에 공적인 공간이면 영업부장이 당연히 그 단톡방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원 단체방이라는 것이 거기서 뭐 사적인 농담하고 뭐 누구 흉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일을 하려면 그 당의 대표인 영업부장과 같은 한동훈 대표가 그 방에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부터가 따돌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도 본회의장에서 모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 단체방 안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 있었으면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자,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계엄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의원들이 대표의 말을 믿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체방에 한동훈 대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의원들, 뭐 박정아 의원이나 뭐 우재준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 통해서 대신해서 올려달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꾸 당사로 오라 그러지, 뭐 여기로 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말을 듣고 또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의원들 단체방에 왜 대표가 못 들어갑니까? 앞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뭐 영업부 단톡방이 있으면 당연히 영업부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거기가 무슨 사적으로 농담 따먹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한 곳인데 저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날 있었던 일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11시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추경호 의원이 장소를 국회 예결위장으로 또 변경을 합니다. 예결위장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시 26분이네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과 전화 끝나고 4분 뒤에 또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했대요.
도대체 이날 추경호, 나경원 이 두 명의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체제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할 때 했던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체제 전쟁이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가 그 부분 정확히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성국 씨는 굳이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고성국 씨가 하는 이야기를 뭐 진지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우리의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고성국 씨가 하는 얘기를 쭉 이렇게 듣고 있어 보면은 제가 뭐 할 말 하나 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씨는 뭐 지난번에 그 건강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뭐 건강 뭐 잘 좀 회복하시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기를 그 부분만큼은 제가 진지하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식사 잘 드시고요. 몸 잘 챙기십시오. 자,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김문수 두 명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 아십니까? 가족오락관 프로 보면은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탄을 넘겨받아서 막 자기 차례 얘기하다가 또 넘기고 시간이 되면 빵 터지고 그죠? 지금 윤석열과 김문수가 그거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는 윤석열한테 알아서 탈당하라 그러고 윤석열은 김문수한테 거취를 정해달라 그러고 이거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냥 시원하게 김문수 후보가 탈당하십시오. 아니면 강제로 출당시키든지 그것도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탈당하겠다. 뭐 자기를 뭐 저 밟고 가라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그냥 탈당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답답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지금. 그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근데 오늘 어디 또 기사 보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제 탈당해달라 얘기한 거를 듣고서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또 격노했다고 합니다. 아, 윤 전 대통령은 좀 약간 그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격노했다는 기사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격노하진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누르고 참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격노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언을 하겠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자꾸 격노하면 밑에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들 직언을 못했잖아요. 쫄아가지고. 오직 한동훈 전 대표만 계속 직언한 거 아닙니까? 기세에 눌리지 않고. 그러니 자꾸 격노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 정서에도 좋지 않고요.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탈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 사설이었죠. 이미 때가 늦었다고. 지금 탈당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흥이 있으려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계를 하고 강제로 출당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윤석열 저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김문수 선대위.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뭐 다른 신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조중동이 그러니까.
죄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과 캠프, 당내 지도부, 친윤 주류 윤석열을 온 기사가 죄다 그냥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이재명 민주당보다 김문수 국민의힘 윤석열을 비판하는 기사가 더 많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같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엮이는 것조차 자괴감이 듭니다. 자, 한국일보 사설도 이런 내용이에요. 국민의힘이 정호용 전 국방장관을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다가 취소했다. 옛날 분이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호영 장관이 누구냐면요. 12.12 사태 때 주동자 중 한 명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그 당시 특전사령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5.18과 이런 민주화 운동 이 부분은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겁니다. 자꾸 5.18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 관련한 곳에 참배를 간다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당대표나 아니면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되면 그때는 가야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그냥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그런데 자꾸 그때를 떠올려 가지고 그때를 부정하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났는데. 근데 5.18 때 특전사령관을 했던 사람을 상임 고문으로 임명하는 거는 뭡니까?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추종자들이 아닌 한 이 뉴스를 반길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듭니다. 첫 번째, 정말 김문수 후보의 머릿속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전두환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의문, 첫 번째. 두 번째, 전두환이 떠오르는 12.12 사태와 5.18 진압의 주역인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을 영입하는 게 대선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러면 뭔가 정상적으로 사고를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신문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왜 혼자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까?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렇게 한번 성찰을 해보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의견 중에 조중동도 잘못했다, 잘한 거 없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조중동도 한덕수를 띄우거나 그런 부분에 분명히 일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조중동 신문하고 종편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전혀 다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하고 JTBC 같은 경우는 논조가 좀 많이 다르죠. 논조가 많이 다른데 별개 회사예요, 별개 회사. 아예. 지금은 인적 교류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중앙일보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JTBC의 논조가 중앙일보와 많이 다르다. 좀 이상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 신문사와 종편이 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분명히 언론이 잘못한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렇게 잘못했던 언론도 그렇게
그 윤석열과 이렇게 편을 들었던 언론들도 이제는 돌아서서 김문수와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 그 뜻이었던 겁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의 사설 또한 김문수 후보의 헌법재판소 발언,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만장일치로 파면된 거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면 그 조선일보도 아마 그렇게 저 사설을 쓴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의 70%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70%가 공산당이냐? 이 이야기가 말이죠. 조선일보 사설에서 한 이야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윤석열을 편들었던 조선일보조차 국민 70%가 공산당이냐, 김문수 당신이 하는 말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정도로 갈라파고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말수님, 저도 70 중반인데 투표 기권은 처음입니다. 네, 박말수 어르신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보수를 지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투표해왔던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엔티기 사랑님, 김문수의 망언 어이없네요.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님, 현실 감각 없는 문수홍. 동의합니다. 현실 감각이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혜님, 한동훈으로 교체.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제가 깨벗고라도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대선이 사전투표일까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문수가 20%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NBS 조사에서 NBS 조사가 어디냐면 NBS 조사는 말이죠. 강성 보수들이 좋아하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예요. 강성 보수들이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MBS에서는 좀 낮게 나왔었고 다른 데서는 높게 나와도 MBS는 좀 낮게 나왔었어요. 근데 막판에 MBS도 이제 높게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강성 보수가 좋아했던 NBS 조사에서도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가 21%입니다. 갤럽 조사는 20%였는데 NBS 조사는 21%예요.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깝깝합니다. 지금 선거가 이제 한 보름 조금 더 남았죠. 투표일이. 21%를 따라잡는 것은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이니 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더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 7%. 이준석 후보도 말이죠. 어제 조사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어떤 비호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층의 표를 지금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개혁신당의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3명이죠.
이준석 후보 있고 이주영 의원이 있죠. 이주영 의원 그 의사 출신 여성 의원 이주영 의원 있고 천하람 의원 있고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후보였으면 아마 김문수 후보 표를 더 많이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김문수 두 명 합쳐봐야 34%예요. 이재명 후보하고 15% 차이 납니다. 둘이 합쳐봐야. 둘이 합쳐도 15% 차이 나서 집니다. 15%면 뭡니까? 지난번 대선 윤석열, 이재명 0.7% 차이였죠? 그거에 21배입니다. 21배. 21배. 표로 치면 말이죠. 한 500만 표 차이 날 것 같아요.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번 대선의 주안점은 몇 표 차이로 질 거냐. 이재명 후보가 정말 58%를 넘길 거냐. 그게 주안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말이죠. 계속 이렇게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친윤, 기득권, 주류 이런 사람들만 계속 비판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남은 선거 2주 동안 혹시라도 저의 발언이 우리 동훈 형님한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제가 차라리 마이크를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2주 동안만 휴방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 동료시민 시청자 여러분, 뭐 2주 동안 아침에 매일 저를 보다가 못 보시게 돼서 좀 아쉬우시죠? 네, 뭐 아쉬울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 한 번만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성만TV 제 개인 채널에서는 논평을 뭐 라이브 지금 뉴스 엔진에서 라이브 하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읽어볼 수 있는 뭐 한동훈 깊이 읽기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제가 성만TV에서는 방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론조사는 김문수, 이준석 간의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이님 얼마나 답답하면 휴방까지 할까요? 네, 제 마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롱블랙님 기다릴게요. 윤석만님. 네, 고맙습니다. 꽃빛님 많이 아쉽고 또 기다릴게요. 저 어디 떠나는 거 아닙니다. 떠나는 거 아니고요. 그 2주 동안만 라이브를 휴방하고 그리고 성만TV에서는 한동훈 깊이 읽기 이런 콘텐츠로 해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우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2주의 시간 동안 그 제가 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좀 집중해서 원고를 좀 탈구할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파사를 키워야 됩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무파사를 키워야 됩니다. 제가 무파사 얘기를 자꾸 했더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간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파사를 그 본인은 그 무파사 애니메이션을 아직 못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애니메이션 아직 못 봤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파사가 어떤 스토리인지 설명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울면 안 됩니다. 절망하셔도 안 됩니다.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파사를 키워야 됩니다. 아기 사자를 키우려면 말이죠.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야 동료 시민들이 우리 친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밀림의 숲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네. 초야님 두 얼굴 치워주세요 하고 환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기사 다른 걸로 바꿔주십시오. 두 얼굴 치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사진이 너무 오래 걸려 있으면 안 돼. 근데 사진을 치웠더니 또 이러네요.
사진을 치웠는데 또 저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쭉 보고 오늘 논평할 거리들 주요한 이슈들을 쭉 찾다 보면은 요새 걸리는 게 다 김문수, 윤석열, 권영세, 권성동, 친윤, 기득권 다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일보 요 기사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이거 참 너무 아유 이게 제가 나 부끄러워가지고 남새스러워서 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혹시라도 이 기사 볼까봐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말이죠. 지금 중앙일보 네이버 메인에 딱 제일 위에 떠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메인에 중앙일보 메인에 딱 떠 있어요. 이 기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에 국민의힘이 TK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의 유세를 하는데 의원들이 안 보인답니다. 만찬에도 한 명밖에 안 왔대요. 저는 정말 TK 의원들도 이해가 안 돼요. TK 의원들이 그 주류 기득권 TK 친윤 주류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렸으면 한동훈 후보가 안 되게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고 경선 룰도 바꾸고 그 1,000원짜리 책당도 가입시켜서 한덕수 띄워가지고 부전승 올라가게 해서 경선 힘 다 빼놓고 그렇게 그 박민영인가요? 제가 이제 이름도 외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인가 하는 그 친구 말이 그거였잖아요. 한동훈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한다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캠프 대변인도 또 선임이 됐대요. 그럼 그 말처럼 오직 한동훈만 떨어뜨리는 게 목표였던 TK 의원들이 한동훈 떨어뜨리고 김문수를 뽑았으면 유세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는 이건 몰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네요. 그 만찬에 만찬에 참석한 그 한 명이 우재준 의원이랍니다. 아, 역시 우재준 의원 착해요. 우재준 의원이 사람에 대해 좋아요. 네. 나이가 젊고 그런데 상당히 어르신들한테도 잘하고요. 매너와 격식이 아주 뚜렷하고 그리고 뭐 우재준 의원이 저하고 있었던 저한테도 되게 깍듯하게 되게 잘합니다. 인사도 정말 꾸벅꾸벅 잘하고 우재준 의원이 상당히 인성이 좋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역시 우재준 의원 인성이 좋아서 김문수 만찬에 그 딱 한 명 갔다는 게 우 의원이었거든요. 역시 우 의원 인성 짱입니다. 아, 그래도 제가 맨날 이 기분 나쁘고 슬프고 화나는 이야기만 하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재준 의원 소식을 올려주시니까 제가 뭔가 좀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우재준 의원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를 뽑은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린 TK 의원들이 정작 김문수 유세에는 안 가고 만찬에도 우재준 의원 한 명만 갔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그렇게 배신자네 뭐 어쩌네 의리가 없네 쌌더니 이 사람들이 진짜 의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만들었으면 본인들이 열심히 유세해 가고 만찬장에도 와야지. 그런데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하마터면 혼자 밥 먹을 뻔했는데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근데 우재준 의원이 가서 이렇게 같이 먹어줬으니까 그나마 면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지지자들은 친한계에 감사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재준 의원이 가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 혼자 밥 먹을 뻔한 거를 국회의원도 없이 우재준 의원이 혼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줬어요 만찬장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지지자들은 친한계에 고마워할까요?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고마워하겠습니까? 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쉽게도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 윤석만평 시간입니다. 네, 윤석만평 시간입니다. 오늘 윤석만평 시간에는 국민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사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국민정당. 국민정당을 영어로 하면 이제 캐치얼 파티라고 그러고요. 독어로는 폭스 파티라고 그럽니다. 영어가 아니고 독어로 폭스가 국민이란 뜻이에요. 폭스바겐이란 자동차 있죠? 그래서 바겐이 차란 뜻이고 폭스바겐은 국민차란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정당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나온 건데 이 영어로는 캐치얼 파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국민정당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계급 이념, 특정 이념 사족, 특정 지역, 직업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중적으로 아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름이 영어로 피플스 파티예요. 피플스 파티.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정당을 표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첫 번째, 특정 지역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과거의 자민련처럼 충청도에만 바탕을 둔 과거의 자민련처럼 특정 지역에 중심을 두면 수도권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로 확장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때요? 영남 자민련이란 소리를 듣죠.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은 말이죠. 영남 자민련도 못 된다. 무슨 자민련이냐? 자민련보다 못하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과거 자민련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 계급을 표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주류와 기득권 이들은 잘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정책 중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동훈 후보의 정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기업 법인세만 깎아주냐 마냐 논의를 하느냐. 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느냐. 기업 법인세만 깎을 게 아니라 우리 정말 물가 오르고 물가만큼 월급은 안 오르는 우리 근로소득자 샐러리맨들의 근로소득세도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도 좀 현실화해서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본인 머릿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함께 돕는 이제 정책 자문단의 전문가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정책 전문가들과 공약을 이제 만들고 공약을 다듬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참여를 하고 뭐 저도 제가 메시지 총괄이니까 같이 당연히 참여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 전문가 교수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왜 법인세만 자꾸 깎아주려고 하냐. 국민들이 유리지갑인데 월급쟁이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어요. 그만큼 어떤 특정 계급을 대상으로 정치를 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치를 펴는 것, 그게 대중정당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설명드리죠. 첫 번째는 특정 지역 안 된다. 두 번째, 특정 계급 안 된다. 세 번째, 특정 이념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념을 너무 내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도적인 사람이에요. 중도적인 사람인데 중도적인 사람이 국민의힘에 표를 주고 싶다가도 갑자기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체제 전쟁이다. 홍범도, 김좌진, 이시영 선생 흉상을 다 육사에서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중도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거 뭐지? 나는 그런 거 막 이념 얘기하는 거 싫은데.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찍고 싶다가도 도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정당은 말이죠. 자꾸 이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정말 열이면 열 다 잘못했는데 조금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잘한 거. 조금 잘한 게 뭐냐면 이재명은 이제는 이념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불쑥불쑥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서 그렇지 지금은 이념 얘기 안 해요. 실용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호 만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오른팔이었던 이재호 만난다고 하고 막 홍준표 국무총리 시킨다 그러고 그게 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출장시키는 거 도리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판결은 김정은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재명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보다 못한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땐 말이죠. 그 말과 행동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가서 딱 꽂혀서 와 닿을지를 계산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냥 열린님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와서 가슴에 꽂힐까? 이거를 가지고 철저히 계산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카메라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김정은 공산국가다? 그냥 망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이 김문수보다 훨씬 더 잘해요. 자, 그래서 이념을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슬로건이 또 뭐 있습니까?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실용 정신이 실사구시가 이념을 이기는 나라.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도 양반들이 붕당으로 갈려서 서로 싸워요. 막 예속 논쟁이 어쩌니 해서 상복을 어떻게 입을 거냐. 뭐 그런 거 갖다가 막 싸워요. 우리 먹고 사는 것과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과 관심 없는, 관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싸워요. 그때 실학이 태동한 거 아닙니까? 실사구시. 당장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홍범도, 김저진, 이시영 흉상이 육사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육사에 좀 있으면 어때요? 홍범도 장군이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분이에요. 김저진 장군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시영 선생이 일제시대에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시영 선생을 기념하는 우당기념관인가? 거기서 정치 첫 발을 내디뎠을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육사에 그분들 흉상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왜 그거 갖다가 쓸데없이 이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갈등을 만들고 국민들 지지 다 깎아먹고 그 고성국 박사가 무슨 박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의 지적 수준도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 얘기나 듣고 아니 왜 하루에 5번씩이나 고성국 씨하고 통화를 하죠? 이건 최순실입니까? 비선실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 참. 그래서 국민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안 된다. 특정 계층 안 된다. 특정 이념 안 된다. 요 세 가지를 넘어서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성장하는 정산층의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이념이 실용을 이기는 나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두 아우르는 게 북콘서트 주제였죠. 안녕 대한민국. 한동훈 대표가 2달 반 동안의 오랜 공백 기간을 깨고 나오면서 처음 내세웠던 메시지가 안녕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구체제, 구시대, 빠이빠이, 새로운 시대, 헬로우, 하이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애 본다고 바쁘다님. 네, 그렇게 애 보시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통의 이중 플레이 지긋지긋하고요. 윤통은 안 바꿉니다. 김문수도 못해요. 우리만 아프지. 이러다가 대선 기간 내내 탈당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죠? 폭탄 돌리기 하다가 탈당 얘기만 하다 끝난다? 아, 진짜 그렇게 될까봐 갑갑하네요. 네, 최영옥님.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국면이 도래할 듯 합니다. 그때 우리 다시 뭉쳐서 싸워봅시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아기사자님, 이분은 아예 아기사자로 닉네임을 바꾸셨네요. 네, 무파사 아기사자를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됩니다. 성만님 힘내세요. 함께하는 숲속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숲속 친구들. 숲속 친구들 하니까 뭔가 힘이 납니다. 파이팅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백승수님, 윤성만 단장님, 늘 한동훈 캠프의 메시지 팀 단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또 응원해 주셔서. 근데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메시지 총괄 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메시지 총괄 본부장이었고요. 저랑 비슷한 직함을 갖고 계셨던 분이 그 동아일보 출신 논설위원 제 선배였죠. 정현우 국회의원. 그 장해찬과 싸워서 부산에서 당선된 정현우 국회의원이 메시지 전략위원장이었고 거기는 메시지 전략, 저는 메시지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둘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한동훈 후보의 메시지 그리고 캠프 전체의 메시지 기조와 어떤 방향 이런 거를 담당했었고요. 그 메시지 전략 그쪽에서는 홍보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 전략을 짤 것인가 어떻게 미디어에 예를 들면 쇼츠라든가 아니면은 카드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드리면 저는 메시지 총괄 본부장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백승수님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보수의 혁신을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꼭 이뤄주세요. 한동훈 뽑을 걸 하며 혀를 차고 있겠죠. 지금 실제로 영남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한동훈 뽑을 걸 하고 후회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배는 떠나고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난 석 달 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 또 우리 친한계 한동훈 캠프가 힘내서 으쌰으쌰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해단식 때 그때 라이브로 아마 여러분들 다 분위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주 동안은 제가 잠깐만 휴방을 하겠습니다. 물론 성만TV에서는 계속 제 목소리를 이어나갈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처럼 제가 방송을 하다가는 지금 방송을 하다 보면 내용이 이재명이 덜 이상해 보입니다. 김문수,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더 이상한 사람들 보니까 이재명이 덜 이상해 보여.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뉴스를 보고 이재명보다 김문수,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 친윤, 기득권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빌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선거 기간 동안 한동훈의 메시지 총괄을 했던 윤아무개라는 사람이 왜 윤아무개라는 놈이 자꾸 내부 총질을 하느냐 이런 빌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남은 선거 기간 2주 동안만큼만 제가 절필하는 심경으로 절필하는 마음으로 2주간만 휴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친한계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분들도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김문수가 쓰여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저는 없지만 우리 김혜승 앵커가 계속 이 자리를 10시부터 지켜주시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결집하고 조직해서 우리가 아기사자 무파사를 키울 수 있는 더욱더 강하고 성숙한 숲속 친구들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2주 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